민족 최대의 연휴가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하늘의 분노 속에 갇혀 있다. 평온해야 할 귀성 첫날, 하늘인 찢어지듯 비를 쏟아붓고 바다는 광기 어린 파도에 삼켜지고 있다. 연휴를 덮친 폭우, 땅이 숨쉴 틈조차 없다. 제주도는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폭탄처럼 떨어지고 있으며 남해안 또한 다르지 않다. 빗줄기는 마치 바다를 통째로 퍼부은 듯 쏟아져 내리며 도로는 강으로 변하고 마을은 늪지대가 되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남해안에서 최대 80mm,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40mm 이상. 이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물폭탄이다. 수도권은 오후 들어 잠시 빗줄기가 잦아들 전망이지만 남부와 강원, 경북은 연휴 내내 폭우에 덫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명절의 기쁨 대신 재앙의 그림자. 더 큰 문제는 시기다. 추석 당일 온 가족이 모여야 할 순간에 중부와 경북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를 맞는다. 그리고 귀경길이 시작되는 화요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다시 장대비가 예고됐다. 귀경 행렬은 곧바로 아수라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롭고 풍성해야 할 명절은 순식간에 귀향불가와 귀환불능의 재앙으로 변모하고 있다. 강풍과 파도, 땅도 바다도 안전지대가 없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바람은 건물을 흔들고 해안가와 산지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바다는 더욱 끔찍하다.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5.5m 높이의 파도가 괴물처럼 일어서며 어선과 항만을 위협한다. 바다로 나가는 순간 돌아올 수 없고 방심한 채 바닷가에 서 있다면 그대로 삼켜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온마저 비극을 더한다. 서울 23도, 대구와 대전 21도, 광주 22도. 평소보다 1에서 5도 낮아 선선하다 못해 서늘한 공기가 엄습한다. 비, 바람, 저온, 파도. 네 가지 재난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치며 우리는 지금 재난 사중 콤보의 한가운데 서 있다. 달빛 대신 먹구름, 웃음 대신 불안, 가족의 재회 대신 피난길. 명절을 맞이하는 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분노다. 날씨의 롤러코스터, 폭우 뒤에 찾아올 또 다른 충격.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6일과 7일, 전국을 집어삼킨 장대비가 채 가시기도 전에 8일과 9일, 수도권과 서쪽 지방은 기온이 치솟는다. 우비를 벗은 지 하루 만에 다시 반팔과 선풍기를 꺼내야 하는 극단적 기후 롤러코스터.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한계 충돌, 대기 불안정이 겹친 결과로 이는 기후위기의 적나라한 경고다. 폭우와 열파가 번갈아 등장하는 이 기괴한 패턴은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반복될 수 있다. 사회적 파장, 불편을 넘어 위기로. 폭우 속에서 이미 체력이 소진된 시민들은 곧바로 30도 안팎의 더위와 맞닥뜨리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 도심은 열섬 효과로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2에서 3도 더 높아져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급증한다. 노목 또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벼와 과수의 생육이 교란되며 가을 추시의 안정성마저 힘들린다. 이처럼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기후 혼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 보건, 사회 전반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슈퍼태풍,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은 다음 태풍이다.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높고 대기 에너지는 쌓여가고 있다. 북태평양에서 태동하는 열대 저기압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슈퍼태풍으로 성장해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해안 도시를 집어삼키는 폭풍 해일, 시속 200km에 달하는 광풍, 하루 300mm 이상의 물폭탄.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가을의 계절감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장맛비 같은 폭우와 한여름 같은 더위가 같은 주에 공존하는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가 던지는 무서운 신호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기예보 확인이 아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폭우와 더위 대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계절의 경계 없이 상시 재난관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번 10월 첫째 주의 날씨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직면할 기후 재앙 시대의 서막, 슈퍼 태풍이라는 본편을 예고하는 무서운 예고편이다. 태풍 X, 문명이 무너지는 시험대.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동안 하늘은 이미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번개는 검은 구름을 찢어냈고 바다는 괴물처럼 숨을 고르며 육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실감을 못했다. 휴대폰 속 재난 알림은 단순한 소음처럼 스쳐 지나갔다. 상륙 6시간 전,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다. 도시의 편의점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ATM 앞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줄이 수십 미터 넘게 이어졌다. SNS에는 마지막 휘발유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생수값이 3배로 올랐다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정부는 공포를 과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생존 전쟁의 전조라는 것을. 상륙.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힘. 태풍 X가 전남 해안에 발을 들이던 순간 바다는 도시를 집어삼켰다. 서해 남해 연안 저지대는 순식간에 침수됐고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 순간 최대 풍속 320km의 바람은 마치 거대한 폭격처럼 건물 외벽을 뜯어내고 아파트의 창문을 산산조각 냈다. 고속도로 위 트럭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항구에 정박한 수백 척의 배는 마치 종이장처럼 부서졌다. 한국 한복판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전력망이 끊기자 도시는 빛없는 감옥으로 변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닳아가면서 사람들은 외부와의 연결마저 잃었다. 불안은 곧 공포로, 공포는 곧 혼란으로 이어졌다. 48시간 후, 국가 시스템 붕괴. 태풍이 물러가고 남은 것은 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전국 전력의 절반 이상이 끊겼다. 병원은 응급 환자로 마비됐고 발전기 연료가 바닥나면서 수술실 불빛이 꺼졌다. 경찰은 구조와 치안 유지 사이에 갈라졌고 일부 지역은 아예 무정부 상태로 변했다. 편의점 약탈, 도로에서의 충돌,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 사건이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하늘에는 드론이 아니라 군용 헬기가 날아다니며 확성기로 말했다. 침착하라, 구조가 곧 도착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구조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 마지막 경고. 이 재난은 가상의 이야기일까? 아니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난 적이 있다. 2005년 미국의 카트리나, 2013년 필리핀의 하이엔, 2018년 일본의 제비, 그리고 이제 한반도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물리적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대비 부족이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은 한 번 끊기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날카로운 얼굴, 생존을 위해 서로를 적으로 보는 순간이다. 결론, 다가오는 태풍은 미래를 가르는 시험. 다가오는 태풍은 단순한 기상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가차없이 시험할 문명 붕괴의 리트마스 시험지다. 만약 준비한다면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번 태풍은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2026년 한국은 문명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무너졌다. 태풍의 상륙, 문명이 무너지는 순간. 밤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태풍 X는 남해안을 직격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300km. 바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흉기처럼 건물 외벽을 뜯어내고 고층 아파트의 창문을 연쇄적으로 깨부셨다. 고속도로 위 컨테이너 트럭은 장난감처럼 날아가 도로 아래로 떨어졌다. 바다는 광기에 잠겼다. 방파제와 제방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고 바닷물은 괴물 같은 파도와 함께 도심으로 밀려들었다. 남해안 항구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진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강은 몇 시간 만에 제방을 넘어섰고 도로는 강으로 변했다. 지하철역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 수천 명이 고립됐다.
전력은 두절되고 통신망은 붕괴했다.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단절된 고립지로 변한 순간이었다. 태풍 이후 더 무서운 것은 자연이 아니라 혼돈. 48시간 뒤 태풍은 북쪽으로 빠져나가며 소멸했다. 하지만 남겨진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문명 붕괴의 잔해였다. 전국의 60% 이상이 정전 상태, 도시는 어둠에 잠겼다. 상수도망은 파괴돼 식수가 끊겼고 생수를 차지하기 위해 주민들은 줄을 서다 싸움까지 벌였다. 병원은 응급 환자로 넘쳐 의료진이 탈진했고 일부 지방도시들은 공식적으로 의료 붕괴를 선언했다. 물자와 생필품이 고갈되자 곳곳에서 약탈과 폭력이 터져나왔다. 편의점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다. 사람들은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바람과 비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회 시스템이었다. 자연은 한 번의 공격으로 떠나갔지만 무너진 사회는 스스로 회복할 힘조차 잃고 있었다. 교훈. 아직 남은 시간은 있는가? 태풍 X는 가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2013년 필리핀을 초토화시킨 하이엔. 단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2005년 뉴올리언스를 삼킨 카트리나. 슈퍼파워 미국조차 속수무책이었다. 2018년 일본 간사이를 마비시킨 제비. 첨단 인프라도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 도시는 고밀도로 팽창했고 인프라는 노후화됐으며 기후위기는 이미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올 태풍은 단순한 폭풍구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내구도를 시험하는 거대한 심판일 수 있다.